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드디어 제 강의의 3일째 되는 날이네요.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행히 댓글로 아주 유익했고 잘 들었다고 이 답을 주셔서 제가 더 힘이 나고요.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오늘 이제 시작과 동시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제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시간이 좀 쫓겨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싶어도 질문을 다 받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고요. 그 다음에 한 3시 35분이나 이 정도 언저리에서 끝내고 한 10분 내지 15분간을 질문 시간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강의 내용 양을 좀 조절해서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유여행과 관련된 외국에 대한 뭐 다른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행과 관련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준비했다가 마지막 둘째 시간 끝나면서 질문을 주시면은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뭐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작할까요? 네, 오늘 주제는 자유여행 내가 직접 기획하기 마지막 시간으로서 스마트폰 하나로 자유여행 즐기기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여행에 가서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러려면 즐기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 그러면 이제 즐기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앞서서 어제 강의에는 자유여행을 계획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그 다음에 예약하는 거. 그 다음에 예약하고 가서 뭐 길 찾고 다니고 음식점도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실제 여행 가서 즐길 수 있는 얘기들을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국 그 지도를 올린 이유는 제가 주로 이제 미국 여행을 되게 많이 예를 들어서 하는데요. 사실은 자유여행의 천국은 미국입니다. 여러분이 유럽 같은 데는 자유여행 하기가 물론 거기도 뭐 자유롭습니다만은 나라들이 너무 많은 곳에 많은 나라가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유럽 전체를 합쳐도 미국 땅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은 한 나라이지만 거기에 볼거리가 다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여행을 하기에 내가 차를 몰고 렌트카를 해서 돌아다니기 너무 좋은 곳이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제가 예를 많이 들고 있고요. 저도 사실 미국을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3주간에 여러분이 그 길게 뭐 3회를 다 들으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나만의 자유여행을 떠나자 해서 자유여행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 자유여행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걸 저희들이 알아봤고요. 그래서 자유여행은 돈도 나이도 문제가 아니고 용기의 문제다. 여러분이 하고 싶다 해서 딱 결심을 하고 가면 되는 건데 많은 시니어들이 그렇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 한참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AI, 챗 GPT하고 빙에서 만든 코파일럿, 다음에 구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서 자유여행 계획할 때 비서로 삼아라. 그래서 비서로 삼고 그들 그 스마트폰에서 운영되는 앱을 물론 뭐 PC에서도 하는 뭐 어플리케이션도 똑같습니다.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라 하는 거고요.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그 세상을 즐길 것이냐, 또 여행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지막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해를 하실 게 물론 뭐 여행에서 즐기는 것만 얘기할 수가 없고 여행 업계의 큰 손이라는 OTA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OTA를 이미 아신 분도 있겠지만은 잠깐 이 얘기를 드리고 가야지 여러분이 다음에 스마트폰에 있는 수많은 앱들에 대한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앱만 이게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여행 업계의 큰 손이 어딜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하나투어인데 하나투어는 여기에 게임이 안 되는 업계의 큰 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떤 업체냐? 여행 업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볼까요? OTA라는 거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여행 업체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잘 아마 눈에 익으실 텐데 글로벌 4대 OTA, 그러니까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여행업의 OTA 업체 4개가 바로 이 회사들이에요. 부킹 홀딩스.
여러분 부킹닷컴은 들어보셨죠? 부킹닷컴뿐만이 아니라 홀딩스란 게 그룹이에요, 그룹. 여행 관련된 여러 개 회사들을 이 부킹닷컴이 다 먹었어요. 그 이제 M&A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카약도 있고요. 프라이스라인, 아고다, 그다음에 렌탈카스닷컴, 렌터카를 빌리는 그 오픈 테이블 이런 굴지의 여행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하는 데를 부킹 홀딩스에 다 소속되어 있는 계열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킹 홀딩스가 이 OTA 여행 업계에서는 1위예요, 1위. 여행사가 아니라. 이런 플랫폼 업체가 1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에어비앤비가 많이 이제 보급이 돼가지고 시골에 가도 저는 에어비앤비로 뭐 한옥 주택이나 이런 거를 빌려서 여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어비앤비도 대단한 기업이 됐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집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에서 잠깐 오른쪽 그림에 보셨지만은 정글에 있는 특수한 집, 정글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사는 집까지도 얘네들은 빌려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절벽에 페루 같은 데는 절벽 암벽 800m 위에 있는 그 매달려 있는 집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호텔이 있는데 그런 집도 이 에어비앤비에서 전부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의 매출이 나중에 제가 매출까지 알려드릴 텐데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익스피디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행 예약할 때 항공권이나 호텔 뭐 렌터카를 되게 익스피디어 통해서 하잖아요. 익스피디어 자체 그 플랫폼뿐만 아니라 뭐 핫와이어, 트립하고 뭐 이런 많은 관련된 그 자회사는 익스피디어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업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룹.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재벌 그룹이죠. 자, 그다음에 트립닷컴도 여행 관련된 예약을 다 받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스카이스캐너 같은 항공권에 대한 그 예약 업체죠. 전 세계 어마무시한 전 세계 항공권을 스카이스캐너에서 다 핸들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그룹들하고도 좀 계열사로 들어와 있고 이런 4개 업체가 세계 여행 업계를 다 주름잡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인터넷을 통한 여행 예약하고 여행을 핸들링하는 플랫폼 회사들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스텔 그룹이 있는데 그건 좀 작아요. 전 세계에 있는 호스텔들, 호스텔 하면 이제 주로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있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인데요. 자, 이들의 영업 실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부킹 홀딩스의 영업 그 그래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밑에 약간 검은 청색으로 돼 있는 거는 그룹의 숙박수입니다. 숙박수가 무려 뭐 2억 회. 그러니까 이 숙박 부킹이 2억 회 이상 된다는 거고요. 그걸 분기별로 이렇게 실적을 하는 거고요. 위에 그 약간 옅은 하늘색으로 있는 거는 영업 실적입니다. 그 이 영업 실적이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게 코로나 끝나고 2019년까지는 그런 대로 유지되다가 2020년에 완전히 코로나가 이제 결정적으로 또 되면서 좀 매출이 줄었죠.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꼭지가 하늘을 향해 있죠. 우상향이죠. 자, 2023년도 3분기 실적, 여기 4분기 실적은 제가 자료를 아직 뽑지를 못했는데요. 부킹 홀딩스가 398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53조 원입니다. 이거는 영업 실적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잘 됐다는 3, 4분기에 호황을 이루었던 3, 4분기, 4, 4분기 때 67조 원이었어요. 삼성전자가 그 많은 스마트폰, 그 많은 삼성 가전제품을 만들어내서 세계적으로 반도체까지 해서 67조 원의 매출액을 올렸는데 한 분기예요. 부킹 홀딩스 그룹이 53조 원을 번 거예요. 플랫폼 업체 하나가. 이해가시죠? 이 정도로 업계가 큰 거예요. 에어비앤비는 작년에 257억 달러, 약 34조 원. 삼성전자의 한 55%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겁니다. 아주 지금 기하급수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죠. 24조죠. 밑에 있네요. 익스피디어 그룹이 34조 원. 에어비앤비가 24조 원이죠. 이 정도로 글로벌 OTA 업체들이 많은 지금
영업 실적 올리고 있다.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뭐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세계 여행업계가 인터넷을 통한 예약과 어떤 여행을 도와주는 일 이런 플랫폼이 다 좌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마트폰으로 여행을 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여행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외여행용 스마트폰 앱이나 또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우리 PC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걸 다 합쳐서 제가 이거를 전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카피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각 그 부서 그 기능별로 여행 일정하고 계획 세우는 거, 지도, 내비게이션, 항공권, 숙소, 렌터카, 택시, 통번역, 환전, 날씨, 트래킹, 일정 비용, 가이드 투어, 여행 티켓, 메일, SNS. 제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한 32개 정도를 제가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 이용하기 편하고 내가 좀 프렌들리하다 하는 거를 익혀두기 바랍니다. 이 회사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OTA 업체들이 가지고 있거나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그 핸드폰에 해외 여행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그 관련된 앱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습니다. 한 장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또 다른 페이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한 20개 넘게 이렇게 제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 여행 가서 이 필요한 플랫폼들을 다 이렇게 작동을 시켜서 필요한 분야에서 그 기능별로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라진 앱들은 없애고 새로운 앱들을 또 다시 찾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이제 챗 GPT하고 코파일럿을 여행 계획 쪽에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제 AI를 통해서 여행 계획이나 일정을 짜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밑에 여행 수행하면서 생기는 앱들은 대부분 그렇게 변함이 없어요. 한번 이게 헤게모니를 잡은 업체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그러면은 받으실 앱은 이것도 마찬가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실습할 시간은 많지 않아서 오늘은 어떤 앱이라는 걸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거를 어제처럼 PPT로 설명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스마트폰을 켜서 이렇게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항공권 관련해서는 스카이 스캐너, 그다음에 숙소 예약은 저는 이제 부킹닷컴이나 에어비앤비 두 개를 씁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호텔스닷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뭐 익스피디어도 쓸 수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개 곳에 다 회원으로 가입돼 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장점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계적으로 OTA 기업을 1, 2위를 담당하고 있는 부킹닷컴하고 에어비앤비 때문에 그만큼 많은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유저들이 가입자로 가입을 해서 호텔이나 그 자기 가정집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은 그런 앱일 수도 있죠. 그다음에 렌터카 관련돼서는 렌탈카스닷컴을 제가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게 웬일인지 금년부터 모바일 지원이 금지되고 있어요. 그건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유를. 근데 PC나 노트북이라든가 웹베이스에서는 지금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근데 렌터카를 예약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잘 하질 않죠. 왜냐하면 사전에 한국에서 예약을 하고 가는 게 훨씬 싸고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국에 가서 렌터카를 빌리실 분들은 한국에서 렌트를 해가는 게 현지에서 빌리는 것보다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웹베이스로 PC나 노트북에서 예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을 지원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계에 어마무시한 큰 그 렌터카의 플랫폼이 렌탈카스닷컴인데 그게 지금 모바일 지원이 안 되는 걸 금년부터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헐츠는 우리나라에 지사가 있고 모바일로도 지원이 됩니다. 근데 헐츠는 세계에서 가장 큰 렌터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렌털카스닷컴은 플랫폼이고요. 많은 세계에 있는 렌터카 회사들이 제휴되어 있는, 그래서 그들 중에서 가장 싼 값으로 차를 빌리도록
제시를 해주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서 예약을 받아서 관리해주는 플랫폼 회사고요. 헐츠는 직접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렌터카 회사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 헐츠는 우리나라에 지사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두 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티켓이나 투어 티켓, 가이드, 그 다음에 뭐 공항에서 현지 픽업 이런 일을 또 가이드 투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가이드를 얻으시려면 마이 리얼 트립 이거는 한국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가서 영어나 외국 언어로 되는 좀 더 그들에게 익숙한 현지인들 중심으로 가이드가 구성되어 있는 외국인 가이드를 빌려서 좀 더 선택이 폭 넓은 굉장히 그 가이드 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뭐 어드벤처라든가 뭐 스카이 다이빙 뭐 이런 거라든가 각종 그 모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정글 속에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도 모두 가이드 투어를 해주는 것은 겟유어 가이드라는 가이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비싸요 대신에. 하지만 좀 더 고급화되고 다양한 모험을 즐기겠다 하신 분들은 겟유어 가이드를 되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오늘 뭐 스마트폰이든 아니면은 웹 베이스든 오늘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여행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답을 붙여놨죠. 스마트폰 하나로 자유여행 끝내기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해외여행 가면은 캐리어 간단한 거 하나 들고 저렇게 배낭을 메고 갑니다. 주로 이제 걷는 여행을 많이 하거든요. 자동차를 빌려서 자동차에서 이제 그 가고 싶은 곳, 뭐 되게 이런 이제 유명한 여기는 이제 포레스트 검프 포인트라고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 그 포인트에서 톰 행크스가 뭐 애인한테 실연 당하고 나서 여기까지 무작정 1년 6개월인가 달려오죠. 뭐 그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매스컴에 나와서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그 톰 행크스를 그 포레스트 검프를 팔로우하는 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뒤에 막 팬들이 쭉 따라오죠. 근데 이유 없이 달리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인터뷰에도 이유가 없어요. 단지 톰 행크스가 자기가 그 전부터 좋아했던 그 연모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딱지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튀쳐나와서 여기까지 뛴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여행을 이제 달리기를 끝내고 갑자기 섰어요. 그러다가 난 돌아가겠어. 이제 달리기를 끝내겠어 하고 돌아간 지점이 여기인데 그 영화 때문에 여기가 아주 뭐 경치도 멋있지만 유명해진 포레스트 검프 포인트라고 합니다. 저 뒤에 보이는 바위산이 바로 머뉴멘트 밸리라는 인디안들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요. 이런 곳을 이제 내 차로 가서 직접 가서 보고 영화에 나온 그 현지를 이렇게 여행을 하고 사진도 찍고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주로 저는 트레킹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무조건 빌리고요. 웬만한 짐은 저는 안 가져갑니다. 현지에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훨씬 싸게 먹히고요.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대부분 현지가 싸요. 그리고 그 싸게 살 수 있는 시장들이 여행용 상품이라든가 이런 그 캠핑 기어라든가 캠핑 장비 이런 것들은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사고요. 또 옷 같은 것도 저는 웬만하면 최소한을 가지고 와서 외국에서 사서 입는 기념품으로도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자, 여행과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부팅이라는 말이 있죠. 부팅. 그렇죠? 컴퓨터를 저도 이제 강의를 하려면 켜잖아요. 그거를 컴퓨터 작동 준비 상태라는 거 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컴퓨터가 나온 지는 19세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전부터 이 부팅이란 말이 있었거든요. 바로 여행과 관련됩니다. 부츠를 신다, 장화를 신다. 이게 바로 부팅입니다. 그래서 곧 여행을 준비하여 떠난다 하는 것을 부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켜서 부팅하면서부터 이런 여행용 트레킹 하나 장화를 신으면서 여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떠나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의미가 있어요. 리셋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 컴퓨터와 관련된 얘기예요. 리셋 뭐예요? 뭐 이렇게 뭐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엉켜가지고 컴퓨터가 섰어. 그죠? 안 그러면은 너무 뭐 복잡하게 뭐 이렇게 오류가 생겨서 버벅거려. 그러면 뭐예요? 초기 상태로 리셋하죠. 여행도 똑같은 겁니다. 여행도 바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헝클어진 삶을 풀어내고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거나 내 삶을 변화시키려면 여행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장소를 바꿔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행을 즐기시려면 이런 마음으로, 부팅하는 마음으로 또 리셋하는 마음으로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즐거워요. 무작정 홈쇼핑에서 티켓팅 해가지고 친구가 간다니까 짐 싸가지고 떠나는 여행에서는 절대 제대로 된 여행을 풀어갈 수가 없고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여행을 여러분한테 100번 권하는 겁니다. 3일째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유여행에서 필수 고려사항이 있어요. 뭐 여행 즐기는 거 안 알려주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는데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뭘까요? 최종 목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귀가예요. 돌아와야죠, 안전하게. 그래야 내 삶의 여생을 즐길 수가 있죠. 여행 가서 아주 뭐 인생을 망치고 오거나 뭐 환자가 돼서 오거나 안 그러면 무슨 상해를 입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전한 귀가를 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뭐 실행은 여행 계획대로 안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하고 플랜 B를 구성하라. 그 다음에 도우미, 조력자를 필수로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한테 여행 떠나기 전에 자문을 많이 구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질문하는 걸 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행자는 가능하면 삶의 가치관이 닮은 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가치가 소유에 있는 분하고 체험에 있는 분이 같이 가면은 트러블이 생겨요. 반드시 거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를 좋아한다 그러면 정말 소유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가세요. 가서 막 쇼핑하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가세요.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서 절대 쇼핑 안 합니다. 어딘가를 한 곳이라도 더 가려고 그러고 트레킹하고 모험을 하려고 그러고 버스를 타고 구석까지 가고 가정집을 찾아오고 이러거든요. 그게 같지 않으면요. 자유여행은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행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잘 생각하시고 동행자를 구하시길 바라고 있고요. 나만의 여행복. 제가 여행복 뭐라고 그랬죠? 여행에서 짜릿한 감동을 얻는 행복감을 정말 전율을 느끼는 만큼 최상의 행복을 느끼는 여행을 하시려면은 버킷리스트를 반드시 만드셔라. 반드시. 내가 언제까지는 남미 여행을 하겠다. 안 그러면 언제까지는 내가 어디에 뭐 킬리만자로 꼭대기를 꼭 올라가 보겠다. 뭐 이런 어떤 자기만의 버킷리스트. 나는 뭐 60 되기 전에 오로라를 꼭 가서 보고 오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여러분에게 이벤트를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여행은 이런 조건을 반드시 고려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늘 강의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계가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는 계획하기에 대한 부분을 뭐 AI까지 이용을 해서 해보라 하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예약하기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첫째 항공권이죠. 그 다음에 숙소, 호텔, 현지 교통수단, 그 다음에 여행 티켓이나 액티비티를 해야 되겠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 네 가지 자유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네 가지를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그 세부 일정표에 작성할 때 보여드렸던 유럽 발칸반도 자동차 여행을 제가 40일간 부인과 함께 부인 한갑 기념 겸 해가지고 제가 자유여행을 이렇게 아드리아해가 전부 정말 멋있거든요. 아드리아해가 어디냐면은 이탈리아 동쪽, 그 다음에 발칸반도의 서쪽입니다. 발칸반도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아드리아해 연안 쪽으로 쭉 타고 해안가로 자동차를 끌고 올라가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까지 올라가서 다시 이탈리아로 내려와서 이탈리아를 종단하고 다시 이탈리아 끝부분에 있는 발이라는 곳에서 차를 페리에 싣고 다시 두브로브니크로 건너가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았던 여행이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 이제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는 로마 제국의 동로마 제국의 문명과 귀족들이 살았던 또 왕족이 살았던 뭐 별장이라든가 성들 이런 것들이 있고 해안가가 아드리아해 쪽에 발칸반도 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여행을 실내로 들어서 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때 제가 스마트폰으로 전부 예약하고 또 실제 여행을 했던 거거든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항공권 예약에 있어서 우선 꿀팁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항공권을 끊을 때 고려사항들인데요.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아서요. 자, 항공권 직접 끊는 항공사에서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끊을 거냐, 아니면 항공권 포탈인 스카이스캐너나 엑스피디어 같은 데서 끊을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항공사를 비교해서 싸고 편리한 쪽으로 내가 항공권을 끊겠다 하면은 항공권 포탈을 이용하십시오. 스카이스캐너나 엑스피디어, 트립닷컴 등이고요. 근데 내가 마일리지가 많이 있고 나는 어느 항공사가 좋아. 예를 들어서 나는 국적 항공사가 좋아. 그럼 칼 아니면 아시아나, 아니면 에어프랑스라든가 루프탄자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특정 항공사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편리성 이런 것도 많이 좌우하죠. 나는 국적 항공기 아니면 불편해.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항공권 포탈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저렴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어떤 분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렸지만 현지에서 항공권을 변경해야 될 염려가 있다. 변경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내가 2달 여행을 가는데 한 달 만에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포탈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한 단계를 더 거치잖아요. 거기다가 그 포탈로 직접 예약이 안 되면 대개 포탈들이 한국에 있는 여행사하고 연결을 시키거든요. 작년에 제가 미국 갈 때도 하나투어와 연결을 해서 끊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가지고는 항공사를 컨택하려면 2단계, 3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항공사 직접, 대한항공, 아시아나, 한국말로 그냥 컴플레인을 하고 변경을 할 수 있는 곳에 예약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언어도 소통이 되고 그런 부분에 좀 익숙하신 분은 그냥 포탈을 이용하시는 게 더 선택의 폭도 많고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적기냐 외국 항공사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지금 이미 다 말씀드렸죠. 언어나 식사에 대한 편의성, 가성비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외국 항공사는 제가 이제 마지막 팁을 드릴 텐데. 그다음에 출국 시간하고 현지 입국 시간은 시차를 꼭 고려해서 잘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렌터카를 빌렸는데 항공기 도착 시간을 잘못 한 거예요. 미국으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하루가 벌게 되죠. 오늘 오후에 출발했는데 오늘 아침에 미국에 도착해. 그죠? 시차 때문에. 근데 유럽은 어때요? 오늘 아침에 가는데 내일 오후가 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시차가. 그걸 잘 생각을 하고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 렌트카를 갔더니 시차 때문에 렌트카가 없는 거예요. 당신 예약한 게 내일이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겁니다만 그것도 꼭 확인하시고 해야 되고요. 예약은 가능하면 저는 4개월 이전에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만 해도 대개 연초가 되면은 유명한 여행사들이 항공권을 한꺼번에 아주 염가에 삽니다. 항공사와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연초에 금년 1년치 파송할, 그러니까 외국으로 이렇게 보낼 손님들 스케줄을 쫙 여행 스케줄을 가지고 미국은 몇 장, 유럽은 몇 장, 아랍은 몇 장 이렇게 가지고 항공사하고 직접 싼 가격에 미리 선점을 해 놓습니다. 그거를 푸는 시기가 언제냐면 대개 4개월 전이에요. 4개월 전까지는 목역을 하거든요. 목역을. 물론 급하게 해서 보낸 것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런 상품을 내놓는 시기가 3, 4개월 전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품을 사게 되면은 싸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종 컨펌은 최소한 1개월 전에는 해야 된다. 그리고 변경이나 취소 시 환불 조건도 꼭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환불 조건을 잘못 알고 예약을 했다가 특히 그 저렴한 항공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LCC 항공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나중에 부풀려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권 예약의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로 싸게 항공권을 끊겠다 하시면 외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십시오. 외국 국적 항공사라는 거는 우리처럼 칼이나 아시아나처럼 외국에도 각 국적 항공기가 있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에어프랑스, 독일은 루프탄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에미레이트는 에미레이트 항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수도를 경유하는 쪽으로 경유권을 끊으면 싸집니다. 이 거꾸로 얘기하면 외국에 유럽에 있는 여행자가 우리 한국에 오려면은 칼을 타고 직통을 오면 엄청 비쌉니다. 2배 이상 비싸죠. 그죠? 그럼 어디 거쳐와야 돼요? 북경이나
일본 재팬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북경 항공을 타든지 안 그러면은 뭐 중국 항공 아니면 일본 항공을 ANA를 타고 와서 한번 경유하고 한국으로 옵니다. 또 다른 걸 보면은 유럽의 여행객이 한국카를 타고 한국 인천에 경유를 했다가 중국 베이징으로 가면은 중국 가겠다 그러면은 또 싸집니다. 왜냐하면은 각 국에서 교통 항공이나 문화를 담당하는 그 우리 같으면 문화체육관광부죠. 거기에서 국적항공사에게 혜택을 줘서 많은 여행객들이 우리나라 수도에 유입돼서 우리 관광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국적항공사도 그쪽의 수도나 그 도시들을 경유하면 할인을 해주고 되게 쌉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항공권은 포탈인 스카이 스캐너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항공사에서 하는 거는 뭐 항공사에 대한 직접 들어가서 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항공권 포탈입니다. 자, 켜게 되면은 항공권, 호텔, 렌터카 이 세 가지 뭐 대부분 이런 포탈들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되게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스카이 스캐너는 강점이 항공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그 항공사들과 다 연계가 돼 있고요. 항공권을 다 비교해 가지고 제일 싼 거를 이렇게 추천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영국 에든버러에 본사가 있고 트립닷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항공권을 한번 눌러보자고요. 뭐 스카이 스캐너를 이미 다운 받으신 분은 따라 해보셔도 됩니다. 뭐 안 해보셔도 이걸 이렇게 익히셨다가 직접 해보시면 좋겠어요. 항공권을 하면은 왕복으로 끊는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에서 라스베가스 해리 리드 국제공항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라스베가스 갔다가 여행을 쭉 하고 2주간 하고 다시 어제도 제가 미국 2주간 여행에 대한 그 뭐 계획을 AI에 물어보는 것도 말씀드렸듯이 얘를 계속 한 가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로 가서 2주간 여행을 하고 다시 라스베가스에서 아웃해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날짜를 쳐서 세팅을 해서 이렇게 딱 누르시면 검색을 하면은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스카이 스캐너에서 장점은 뭐냐면은 그네들이 추천하는 추천 순위 있고요. 최저가 순위 있고 최단시간 뭐 바로 제일 빨리 오는 거 이 세 가지를 항상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좋은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은 것을 추천하는 걸 제가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오후 6시에 타서 오후 4시에 경유를 1회해서 인천에서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14시간 6분 걸리는 에어 캐나다를 추천해 줬어요. 1순위로.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을 추천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싼 대한항공하고 한 60만 원 차이가 나죠. 왕복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 에어 캐나다를 제가 선택을 했다고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천공항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1회 경유를 한다. 경유지를 알아봤더니 어디겠어요? 캐나다니까? 밴쿠버를 거칩니다. 밴쿠버를.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의 샘플이에요. 뭐라 했죠? 비행기 항공권을 싸게 끊으려면 그 나라 국적 항공기, 그러니까 캐나다의 국적 항공기죠. 그죠? 캐나다 국적 항공기를 끊으면은 밴쿠버를 한번 경유합니다. 그래도 큰 차이가 안 나요. 우리가 대개 다이렉트로 칼이나 아시아나를 타고 라스베가스를 가면은 1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텀이 생기죠. 거기에서 이제 스톱 해야 되니까, 트랜스퍼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가격이 싸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탑오버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미국을 가는데 캐나다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리고 밴쿠버 도시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여행할 기회가 없었어. 그러면 이걸 끊어서 스탑오버로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내가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날짜로 따지면 시차를 이제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라스베가스에 도착을 해요. 사실 비행기는 11시간을 가더라도. 그런데 한 3일간 여유를 가져서 밴쿠버를 경유할 때 거기서 내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착륙을 한 상태에서 짐을 가져 찾아요. 물론 비행기 티켓을 끊는 겁니다. 그러면 한 이틀 정도 스탑오버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 머무르면서 밴쿠버 시내를 투어 버스를 타든지 안 그러면 투어 회사하고 약속을 하는데 안 그러면 올로지 내가
셀프 가이드로 돌든지 한 이틀 정도 밴쿠버를 구경하고 다시 한 이틀 후에 이 똑같은 항공편을 타고 라스베가스로 옵니다. 그럼 가격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스탑오버 방식으로 그 경유지 도시를 여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으면 가격도 싸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대개 이제 이런 스카이 스캐너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에어 캐나다로 바로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편리하게 예약을 하고 무슨 이제 변경이나 컴플레인이 생겼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 여행 업체들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와이페이 모라든가 인터파크라든가 트리플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가격 차는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먹는 그 마진은 몇천 원, 몇만 원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인들한테 편의를 봐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키면 이제 선택을 해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공권 포탈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참고가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를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데 경험이 없거나 처음 보신 분들은 뭐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거를 다 기억해 두셨다가 이번 강의가 끝날 때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소 예약입니다. 여기까지만 강의를 드리고 이번 1교시는 쉬겠습니다. 숙소 예약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팁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자, 숙소 예약은 여행지별 특성이 있어요. 여행지별로 어떤 여행지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 게 있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곳이 있고 어디는 아예 더위만 있는데 어디는 아예 춥기만 하고 밤과 낮이 거의 어떤 날은 밤만 있고 낮만 있는 날이 북극권에 가면 그러죠. 이런 특성을 꼭 고려해서 숙소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싼 거 위주로 얻어요. 아주 낭패를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기에 가면은 건조한 것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물론 오래 계실 경우를 얘기한 거죠. 안 그러면 우기에 가면은 비만 계속 오는데 습기가 차가지고 곰팡이가 피는 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주 까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행지별 특성을 꼭 보셔야 되고 체류 기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지 교통편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또 위치는 내가 그 여행지를 어디로 했는데 거기하고 가까운지 대중교통을 하실 분은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되는지 아니면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미국에 가면요. 아침 일출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랜드 캐년에 있는 매더 포인트라는 정말 장엄한 이런 대지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거기가 한 1800m 정도 고지이기 때문에 1800, 1900 그 고지에서 떠오르는 이게 태양을 보면은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장엄하고 크기가. 그래서 그랜드 캐년의 매더 포인트. 그다음에 캐년랜드라는 국립공원인데 큰 아치 사이로 해가 딱 떠오르는 데가 있어요. 그 아침에 해 뜰 때 그 큰 아치 가운데 공간 그 바위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세계의 사진 작가들이 포토그래퍼들이 가면은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한 3, 40명이 이미 새벽 5시부터 와가지고 카메라를 다 장착해 놓고 그 순간을 찍기 위해서 모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가시죠. 그런 것을 위치를 잘 연계해서 그럼 거기에 새벽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새벽에 가려면 어디다가 숙소를 얻어야 되지? 이렇게 타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텔을 얻느냐 에어비앤비를 얻느냐 이거는 취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호텔은 물론 예약만 해서 가면은 그냥 거기에서 바로 잠자고 더 이상 뭐가 없죠. 근데 에어비앤비는 현지인과 교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에어비앤비를 저는 얻습니다. 그래서 호텔 반 에어비앤비 반을 저는 항상 얻는데요. 편의성과 취향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주로 현지인들과 교류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에어비앤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항공권하고 같이 숙소 포탈 이게 많은 숙소를 모아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부킹닷컴이나 이런 데서 얻을 것이냐 안 그러면 호텔스닷컴이나 아니면 호텔 홈피 이게 큰 체인이 있는 힐튼이라든가 홀리데이인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베스트 웨스턴이라든가 이런 데는 체인점이거든요. 그런 호텔 홈피하고 할 거냐 하는 거는 회원권이 있는 부분은 호텔 홈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나 현지 쿠폰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외국에는
여기에서 예약을 해서 가더라도 현지에 가면 쿠폰들을 많이 팔아요. 현지 그 지역에서 파는 거. 그리고 프로모션이 있는 거를 예약을 했더라도 내가 어느 회사, 어느 호텔을 예약했다 그러면은 수시로 거기에서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 내가 한 2달 전에 예약을 했더라도 한 달 있다가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가격이 반값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취소하고 바로 다시 예약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프로모션인 걸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조기 예약을 확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핫 플레이스,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 여름에 예를 들어서 뭐 와이키키 해변 같은 데는 뭐 여름에는 거의 뭐 표가 없다고 볼 수가 호텔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행 시기나 질을 봐서 고려를 하시고요. 가능하면 현지 화폐로 결제를 하십시오. 현지 화폐로 결제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의를 주기 위해서 대부분 포탈들이 하나로 결제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현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포탈에서 현지 달러로 환전을 해서 또 거기에 줘요. 그걸 다시 이쪽으로 은행에서 요구를 할 때는 다시 우리 은행으로 요구할 때는 또 한글로 환전을 한 걸 요구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환전 수수료를 2번 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지 화폐로 그 예약할 때부터 화폐로 뭘로 할 것인가를 웹페이지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지 화폐로 하시고요. 선불이냐 후불이라도 잘 알고 가십시오. 선불해서 싸는 게 있고요. 후불했을 때 안전한 게 있어요. 후불을 하면은 만약에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경 취소 시에 환불 조건을 꼭 확인하고 예약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숙소에 대한 꿀팁을 하나 드리면은 뭐 호텔이야 뭐 자기가 좋은데 뭐 삼성급 돈 많이 주면 좋은 데죠. 근데 에어비앤비는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제가 이 보이고 있는 이 사진은 미국에 있는 그 그레이트 샌 듀운스 내셔널 파크이라고 콜로라도에 있는 유명한 사막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에어비앤비를 제가 예약했는데 이런 집을 얻었어요. 저 2층에서 제가 잤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통나무 집인데요. 아름드리 한 3사람이 저 기둥이 한 3사람이 품어도 될 만큼 큰 통나무를 주인장이 다 그 현지에서 해가지고 벌목을 해서 저렇게 지은 집인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인이 또 같이 살고 있어요. 저쪽 왼쪽 2층의 오른쪽 방에 제 방이었고요. 왼쪽을 주인이 사는데 왜 그러냐면 에어비앤비는 이런 집을 얻어야 됩니다. 주인이 살고 있는 가정집을 얻어야 돼요. 물론 슈퍼호스트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슈퍼호스트는 뭐 접대도 잘하고 친절하고 이미 에어비앤비에서 손님들이 평점을 매겨요. 그러면 그 평점 매긴 걸 보고 그 8점 이상이 되는 우수한 사람을 슈퍼호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무료 주차장이 여기는 뭐 주차장 천지니까 뭐 무료 주차장은 얘기할 것도 없고 주인이 가정집에 사시는데 경찰관을 하고 예편하신 아주머니가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 친절하고요. 자기 주방을 다 열어줬어요. 원래 에어비앤비는 방만을 이렇게 빌려주는데 자기 주방을 다 열어주면서 언제든지 와서 꺼내 먹고 당신이 먹고 싶은 건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장고 한쪽을 딱 비워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빵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뭐 우유라든가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당신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뭐 한 7, 80불 주고 이 집에 잤는데 먹는 거 한 2, 30불을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또 편리하고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숙소에 얻으실 때는 주인이 사는지 아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가정집의 개인실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2시 46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1교시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것도 할 텐데 2시 55분에 휴식을 마치고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